페루 자연과학 박물관을 답사한 것은 이 작품이 모포시스의 것이라서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텍사스에 꼭 답사해야 할 것이 있었고 그냥 덤으로 여기를 답사지로 선정했습니다. 더군다나 비행기로 도착한 바로 그날 갔기 때문에 정신도 멍해서 이 콘텐츠를 만들기 전까지는 여기 미술관으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차근차근 모포시스 작품들을 정리하다 보니 이 작품을 가서 본 것이 정말 행운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벌써 7년 전에 갔기에 제대로 이 공간들이 기억이 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도 사진을 더듬더듬 해서 어떻게든지 소개해 보겠습니다. 모포시스의 페루 자연과학 박물관을 소개하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건축의 길을 가는 Cinema C Architecture A Psychoanalysis P 카푸 채널의 앞에입니다. 페루 자연박물관이 있는 달라스는 그 넓은 미국의 본토 중앙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017년 미국 답사는 정말 넓은 거리를 돌아다녔거든요. 이 중앙 달라스에서부터 시작하여 다시 뉴욕으로 그리고 시카고를 가고 캐나다 토론토에서 퀘벡까지 다녀왔습니다. 힘들었지만 재미있었던 답사로 기억나네요. 저기 보이는 게 바로 페루 자연과학 박물관입니다. 주차는 여기에다 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은 이쪽 계단을 통해서 들어갔던 것으로 사진이 기억하고 있네요. 길 건너편에서 바라본 페루 자연과학 박물관입니다. 그냥 모포시스가 설계했다는 정보만 가지고 왔기에 이 하부 전체도 박물관 내부 전시장인 줄 알았습니다. 아무리 정신이 흐리멍덩해도 제대로 페루 자연과학 박물관의 외부 내면을 찍으려고 노력은 했네요. 대학 다닐 때 모포시스 작품집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모포시스 작품과 이 건물은 형태가 많이 달라서 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작품집에서 매끈한 현대 건축과는 다른 질감이 있는 건물 외벽이 모포시스 작품의 특징으로 보았던 것이 기억이 나네요. 이 작품처럼요. 자, 이제 페루 자연과학 박물관으로 들어가 볼까요? 아까 전 말씀드린 대로 이쪽 계단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이 계단입니다. 제가 답사를 갔을 때는 마야 유물 특별전을 하고 있어서 계단도 그에 맞춰 꾸며 놓았습니다. 계단을 올라와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박물관으로 들어가는 입구와 계단 그리고 중앙 코트야드가 나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밖에서 보는 것보다는 이 코트야드가 넓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달라스에 도착한 날 미국 더위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외부 계단에서 올라오고 코트야드로 이동할 때 이 캐노피가 꽤나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계단 위로 올라가면 저기 보이는 것이 바로 박물관 정문 출입구입니다. 이제 내부로 들어가기 전에 코트야드를 한번 둘러볼까요? 코트야드에는 이렇게 엄청 많은 청개구리들이 있습니다. 이게 예술작품인지 아니면 박물관 그냥 전시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그래도 이렇게 개구리들이 있으니까 무더운 더위를 약간 잊어버리게 하는 효과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요. 이렇게 수공간이 있더라고요. 이 사진에는 애들이 별로 없지만요. 이날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여기 말고도 달라스 시내에 물이 나오는 분수들에서 애들이 신나게 놀고 있더라고요. 이제 페루 자연과학 박물관의 본 건물을 한번 살펴볼까요? 페루 자연과학 박물관의 본체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저 외부로 돌출된 에스컬레이터 유리 박스였습니다. 그리고 저 옆에 트여져 있는 벽체 공간은 내부 공간에 새로운 영감을 주더군요. 지상층 코트야드에서는 잘 몰랐지만 여기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여기 지상층 하부 지붕 공간이 또 볼만합니다.
바로 이렇게요. 마치 어떤 유적의 폐허 혹은 사막의 모습처럼 보이지요? 그럼에도 중간중간에 내부에 빛을 끌어들일 수 있는 천창들을 또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쪽으로 가시면요. 여기는 건물을 짓담한 거대한 석재들이 그냥 이렇게 지붕에 널브러져 있는데요. 이게 컨셉입니다. 짓담한 게 아니겠죠? 그때는 몰랐는데 페루 자연과학 박물관이 모포씨의 작품 중 해체주의 건축의 특성이 제일 잘 드러나는 작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날아가는 대들보가 아니라 부서진 대들보가 있잖아요. 자, 이제 그럼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전 말씀드렸던 박물관의 정문 출입구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런데 정문 로비가 좀 복잡합니다. 여기 극장 입구도 같이 있거든요. 박물관 내부로 가시려면 이리로 가셔야 합니다. 바로 여기가 정문에서 들어온 로비 지역입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다시피 공간이 좁습니다. 박물관 전시장으로 가시면 이 브릿지를 건너 가셔야 합니다. 브릿지를 건너가시면 한쪽에는 지하층으로 내려가는 계단과 함께 엘리베이터 홀이 이렇게 보입니다. 브릿지를 건너가시면 바로 이쪽에 티켓 오피스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요. 따로 티켓을 예매하지 않고 현장 구매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여기 박물관 메인 로비는 그 넓이도 넓이지만 비선형의 지붕 구조가 정말 눈에 확 띄지요. 메인 로비에서 이쪽으로 가시면 바로 상부 전시장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티켓팅을 하셔야 합니다. 저 앞쪽에 검표를 하더라고요. 박물관 동선은 여기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우선 박물관 본체 맨 위층으로 올라가서 그 아래로 내려오면서 전시를 관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본체를 다 구경하고 내려오고 특별전 티켓팅까지 했으면 저쪽으로 가서 지하층 전시관으로 갈 수 있도록 동선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에스컬레이터로 맨 위층으로 올라가서 전시 동선을 시작하는 게 저에게는 별로 익숙하지 않은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아, 이 사진은 내려오는 계단입니다. 이제 기억이 나네요. 이 박물관은 정말 아이들과 부모들이 많이 구경을 왔습니다. 그 이유는 맨 위 첫 전시장을 보시면 바로 아시게 될 것입니다. 에스컬레이터를 사용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이쪽 엘리베이터들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까 전 브릿지에서 보여드렸지요. 여기 어린아이들도 많이 오니까 부모들이 유모차 끌고 많이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더라고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외부에 돌출된 유리박스 속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맨 위의 4층, 그러니까 한국 기준 5층 에스컬레이터 앞 공간은 이렇게 숨은 비선형의 내부 매스가 이렇게 드러납니다. 정말 밖에서는 내부에 이런 공간이 있을 줄은 전혀 모르겠지요. 저기가 에스컬레이터로 올라가는 곳이고요. 그 앞에는 이렇게 보이도 공간이 있어서 아래의 층 공간들이 내려다 보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여기 페루 자연과학 박물관 전시관은 생각보다는 좁습니다. 그런데 그 좁은 공간에 정말 꽉꽉 채워 놓았더라고요. 여기는 4층 엘리베이터 홀이고요. 여기가 바로 4층 전시관 내부입니다. 그런데 이 좁은 공간에 공룡과 맘모스들의 복제뼈들을 이렇게 다 채워 놓았더라고요. 이러니 아이들이 여기를 이렇게 와보고 싶어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공간이 너무 좁아서요. 좀 더 여유있게 화석들을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더구나 육지, 바다, 하늘의 공룡과 포유류, 그리고 거대한 거북이 뼈까지 한 공간에 있습니다. 아하, 이 뼈는 거북이 뼈가 아닙니다. 4층은 거대한 공룡뼈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층고가 다른 층보다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중층으로 공간이 구성되어 있고 이쪽으로 올라가시면 4층 중층으로 갈 수 있습니다. 바로 저기가 4층의 중층 공간입니다. 여기가 아까 전 평면에서 보여드렸던 중층 계단이고요. 그런데 중층에 올라오니까 이 거대한 공룡의 머리를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어서 그것은 좋았습니다. 저기 하늘에 달려있는 게 바로 거대한 거북이 뼈입니다. 전체적으로 각 공룡뼈를 보는 데에는 이렇게 무리가 있습니다. 아래층 전시장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평면이 정확히 아래 3층, 2층을 보여주는 것이 없어서 일단 1층 평면으로 설명하면서 내려가 보겠습니다. 에스컬레이터로 4층을 올라오면 아래로 이렇게 계단을 통해서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부가 보이게 되면서 또 다른 공간감을 주지요. 4층 전시장을 빼고 아래 전시장들은 전시보다는 아이들의 체험 교육을 위한 공간들로 꾸며져 있습니다. 이쪽은 위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 부분이고 저쪽은 아래층으로 내려갈 수 있는지 없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룡뼈가 아닌 다른 동물 박제를 보니 제 흥미가 확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페루 자연과학 박물관이 제 나이하고는 안 맞는 박물관이라는 생각을 이 공간을 보니 더 강하게 들더라고요. 이제 2층 전시장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2층 전시장 계단 코어에서 위쪽을 바라본 곳입니다. 그리고 저 계단이 지상층으로 내려가는 주 계단이고요. 여기는 지상층에서 올라오는 에스컬레이터를 엿볼 수 있는 창입니다. 2층 전시장은 더 저랑 안 맞는 전시장이더라고요. 그런데 뜬금없이 고대 인류 복원 모형들이 있는데 이쪽에 있는 모형은 인디언을 복원한 것인가요? 좀 애매한데. 여기 지하층에는 아까 전 말씀드린 것처럼 마야 특별 유물 전시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계단으로 내려가시면 되고요. 바로 저기가 지하층으로 내려오는 주 계단입니다. 이건 마야 글자를 전시해 놓은 것이고요. 여기서 제 생일 날짜를 마야 글자로 인쇄해서 가져왔는데 그건 어디에 있나? 그런데 좀 뜬금없기는 하네요. 마야 유물 전시라니요. 다 레플리카 유물로 보이던데. 이건 예전 마야 도시를 모형으로 복원해 놓은 것이고요. 이것도 진짜 마야 유적 같이 보이지는 않네요. 좀 너무하네요. 여기까지가 페루 자연과학 박물관의 소개였습니다. 페루 자연과학 박물관은 그 디자인에 비해서 여기 내부 콘텐츠는 정말 공룡뼈밖에는 볼 게 없다는 게 정말 안타깝네요. 뭐 자라나는 미국 아이들에겐 행복한 박물관일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상 카푸 채널의 아페이였습니다.